당신은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다. 너무 저렴한 가격에 한편으로 찜찜하지만 금액을 생각하고는 기분이 다시 좋아진다. 전체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생긴 매물이라 그런지 깨끗하고 말끔해서 마음에 드네요. 지어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정도로 싸다니 운이 좋았네요. 이렇게 싼 이유가 분명 있긴 하겠죠? 작은 사고가 있긴 했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럼 일단 이거 받아두시고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당신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며 안내서를 읽기 시작했다. 승강기 사용 안내서. 본 안내문은 신규 입주자분을 위한 엘리베이터 사용 수칙서입니다. 꼼꼼히 살펴주시고 품위 있는 행동을 지켜주십시오. 신규 입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 본 건물에는 지하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또한 지하층으로 내려갈 일이 없으니 만약 승강기를 탑승하시기 전 층수 전광판에 -1 또는 지하 1층 등의 비정상적인 숫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잠시 오류가 난 것이므로 그날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잠시 시간이 지나면 금방 정상 작동되오니 이때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 본 건물에는 13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13층 층수는 완전히 비워져 있으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13층에 사람이 갈 일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3층에 멈춰져 있거나 도착한다면 즉시 경비실에 알리고 지시사항에 따르십시오. 엘리베이터 하강 버튼을 4번 눌러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셋, 시스템 오류로 엘리베이터 내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비상벨을 4초간 눌러 외부와 연락을 취하십시오. 다만 엘리베이터 탑승 도중 전광판에 -1층 또는 지하 1층 등의 하나에서 표기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셨다면 그 즉시 승강기 구석에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귀와 눈을 가려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마십시오. 승강기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으나 무시하십시오. 몇 분 뒤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넷, 본 건물의 청소 담당자는 매달 첫째 주에만 업무를 진행합니다. 매달 첫째 주가 아닌 다른 날 승강기 내에 청소 도구들이 실려 있다면 승강기를 탑승하지 마시고 인터폰을 통해 또는 직접 방문하여 경비실에 이상 현상 발생이라고 짧게 보고해 주십시오. 계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자정 12시가 지난 이후에는 절대 승강기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조금 꺼려지더라도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자정 12시 이후는 그것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안전상 엘리베이터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섯, 본 건물 엘리베이터에는 13버튼이 존재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승강기 전광판에도 13층이 표기될 일이 없습니다. 7. 혼자 승강기를 탑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쪽 구석에 등을 붙이고 거울은 되도록 보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의 심기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8. 간혹 승강기 내에서 이상한 소음을 듣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음이 계속해서 들린다면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확인해 주십시오. 높은 확률로 붉은 자국이 묻어 있을 것이오니 비치된 티슈를 이용해 잘 닦아내 주십시오. 9. 노약자나 어린이는 가급적 보호자와 동승해 탑승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것과 마주쳤을 때 그나마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0. 비명소리 등 환청이나 승강기 내부에서 검은 연기를 보는 환각 증세 등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엔 비상벨을 누르고 즉시 승강기를 빠져나와 경비실로 가십시오.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하고 환청일 때는 붉은색, 환각일 때는 노란색의 부적을 지급받으십시오. 다만 경비원이 서로 다른 색의 부적을 줄 때는 절대 경비원의 얼굴을 보지 말고 괜찮습니다. 라고 짧게 말한 뒤 그날은 승강기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본 매뉴얼의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규 입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내문을 본 당신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친다. 참나, 요즘은 이런 식으로 입주자를 반기나? 웃기지도 않네. 층수를 확인한 당신은 깜짝 놀란다. 어라? 잠깐, 말도 안 돼. 버튼에도 없는 13층에서 문이 열렸다. 원하시는 특정 강사분은 있으신가요? 아, 그럼 무작위로 배정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취미반, 입시반, 전문반 등 모든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실제 전문가 출신 강사진들을 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령 선택하신 피아노 분야에는 피아니스트 출신 강사님을 배정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피아니스트가 학원에서 일하냐고요? 뭐 굳이 의문점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설명은 이 정도로 끝난 것 같으니 세부적인 규칙만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학원은 기본적으로 아침 8시 저녁 10시까지의 타임으로 구성되어 운영 시간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밤 12시까지의 야간 연습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소음 방지실에서 학생 혼자 자유로운 개별 연습이 가능합니다. 소음 방지실이라는 소리는 절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으니 밤 시간대의 소음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이 시간대에는 선생님들도 계시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저희 학원에 전문가 출신 강사님들이 계실 수 있는 까닭은 역사가 깊은 저희 학원 특성상 대부분이 저희 학원 수강생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즉, 저희 학원을 다니신 뒤에 진짜 피아니스트가 되셨던 거죠. 믿음이 가지 않으신가요? 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죠. 저희 학원 전문반을 신청하는 수강생들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동의해야만 합니다. 1. 학원 내에서의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행할 시 즉시 퇴원 처리된다. 2. 전문반 4개월 이상의 과정을 거친 후 데뷔에 성공했다면 은퇴 후 원내 강사가 된다. 3. 학원 내에서의 다소 기이한 일은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 이 3개의 규칙은 학원이 설립되던 몇십 년 전부터 존재하던 규칙이니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수칙의 내용처럼 전문반 원생은 자정 이후에도 소음방지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반드시 원장실 근처는 다가가지 마세요. 소음방지실은 원장실과 많이 떨어져 있으니 만약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학생 스스로의 책임으로 간주회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론 시체 수습도 맞지 않습니다. 원내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상가 건물 1층에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 주세요. 만약 원내에서 화장실 문 또는 표지판과 같이 그를 나타내는 어떤 것이라도 목격한다면 절대 문을 열거나 오래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바로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보통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당신만을 노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는 낮 시간대이든 밤 시간대이든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선생님께 알리지 않는다면 안전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최근 원생들로부터 이상한 악보를 보았다는 제보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악보는 낡은 양피지에 피처럼 붉은 잉크로 음표를 칠했으며 4번 소음방지실 피아노 덮개 한쪽에 끼어 있었다고 하네요. 임시적으로 4번 소음방지실과 함께 우려가 있는 13번 실도 폐쇄했으나 혹시라도 위와 같은 악보를 보았다면 즉시 선생님께 목격된 방번호만 알리세요. 절대 악보에 관련된 내용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선생님께 알려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체되면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시는 시간대엔 잠깐 그런 시간대가 있었나요? 머메이드 비치 호텔 직원 안전수칙 1. 출근 시 자차로 출근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마세요. 반드시 입사 시에 호텔에서 지급한 차로 출퇴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호텔에서 지급하는 차량만이 그들로부터 당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2. 출근 시에는 손님들이 출입하는 정문으로의 출입을 금합니다. 호텔 뒷 편선을 따라 나 있는 오솔길로 차를 운전해 와서 그곳과 연결된 직원 전용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고 직원 전용 입구로 출근해 주세요. 2-1. 출근용 오솔길에 가로등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당신의 취향이 무엇이든 가로등이 비추는 것들을 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2-2. 퇴근 시에는 정문으로 차를 운전하여 퇴근해 주세요. 퇴근 시에는 뒷산의 오솔길 이용을 금지합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저희를 믿으세요. 2-3. 만약 오솔길로 출근하시거나 저희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솔길로 퇴근하시던 도중 빨간색 전조등을 킨 차량이 따라오거나 맞은편에서 올 경우 즉시 차량을 멈추고 고개를 운전대 아래로 숙여주세요. 절대 그 차량의 운전석을 보셔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이 일로 정신에 이상이 생긴 직원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습니다. 3. 저희 호텔의 명칭이 머메이드 호텔이라고 해서 저희 호텔이 실제로 인어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인어에 대해 이야기하는 손님이나 다른 직원의 말은 무시해주세요. 3-1. 저희 호텔은 인어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직원 여러분은 인어와 관련된 동화책, 장식품, 그림 등을 최대한 많이 사서 집에 보관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줄 것입니다. 4. 호텔에서 지급한 십자가는 언제나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이 수칙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5. 저희 호텔의 지배인은 낮에 3명, 밤에 3명, 총 6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만일 여러분을 따로 불러 호텔 북쪽의 해변에 청소를 명한다면 바로 모든 일을 중지하고 북쪽 해변으로 가세요. 이는 당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의미이며 그들이 여러분을 북쪽 해변으로 보내는 것은 청소를 시키기 위함이 아닌 대피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6. 만약 호텔에서 시체를 발견하셨다면 경찰에 연락하기 전에 지배인들 중 한 명에게 보고하세요. 그가 와서 시체를 살핀 뒤 경찰에 연락하라는 허가를 내리면 그때 경찰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시체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경찰에 연락했다고 진술하셔야 합니다. 7. 실종된 직원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세요. 특히 그들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며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울거나 화를 내거나 여러분을 협박하시더라도 그들의 이야기는 일절 무시하셔야 합니다. 그건 함정이에요. 우리는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저희 호텔은 여러 심령 현상을 겪고 있기에 직원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특수한 규칙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규칙들만 지켜주신다면 여러분은 국내에서 최고의 수당을 지급하는 호텔에서 안전하게 근무를 하실 수 있으며 규칙을 충실히 지키셨다면 지배인으로의 승급도 가능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만 이 수칙서를 외부에 반출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저희 호텔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외부에 광고를 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다면 저희들은 합법적 비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 직원을 징계할 것입니다. 자, 그럼 업무를 시작해주세요. 머메이드 비치 호텔 지배인 수칙 1.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직원이 있다면 즉시 북쪽 해변의 청소를 명령해주세요. 실종된 직원의 가족과 이야기하는 직원, 안전수칙서의 수칙을 어긴 직원, 동료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의 의문을 표하는 직원, 지급된 십자가에 내장된 GPS 신호와 위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직원. 이후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2. 직원을 북쪽 해변으로 보낸 후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호텔의 차량에 가세요. 그리고 뒤쪽 번호판을 옆으로 밀면 나오는 버튼을 누르고 붉은색 전조등이 켜진 것을 확인한 뒤 출퇴근용 오솔길로 차를 운전해 간 뒤 오솔길이 끝나는 지점에 3층 건물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해당 건물의 경비에게 이를 알리세요. 이후 SX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해당 차량이 올라온 것을 확인 후 직원이 호텔 소유의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고 도주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2-1 차를 몰고 오솔길을 지나가다 다른 차량 발견 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세요. 지배인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지급된 차량이라면 이후 해당 직원에게 북쪽 해변의 청소를 명령해주세요. 3. 만일 인어에 대해 떠드는 직원이 있을 경우 직원 수칙 3-1에 따라 직원이 모은 인어공주 관련 물품을 언급하며 그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도록 하세요. 4. 직원이 시체를 발견했다고 알려온다면 우선 시체의 신원을 확인하세요. 만약 시체의 신원이 손님이거나 신원이 저희 호텔의 직원이라도 사지가 멀쩡한 시체라면 직원에게 경찰로의 신고를 명령하세요. 시체가 직원의 것이고 사지 중 일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시체를 발견한 직원에게 북쪽 해변의 청소를 명하고 다른 지배인 2명을 불러 시체를 소각로로 옮겨주세요. 저희 호텔이 지배인을 3명이나 고용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비린내가 나는 액체로 휘갈겨 쓰여 있다. 5. 퇴사할 생각은 하지마. 네가 여길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것 뿐이야. 지배인이 될 정도로 여기에서 근무했으면서 이제 와서 양심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하지 말자고. 숨바꼭질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말이야. 네가 도망쳤을 때 쫓기 위한 13개의 수칙을 가진 사람이 대서문화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서문화센터 이하센터라고 합니다. 본관 지하 2층 지상 5층 및 별관으로 운영 중입니다. 센터 사정으로 별관은 임시 휴관 중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09시부터 오후 22시까지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주말 모두 운영 중입니다. 이외에 센터 사정으로 휴관시 등록된 번호로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저희 센터는 수영과 악기 강좌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용하시기에 앞서 아래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희 센터의 출입구는 정문과 후문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외부와 연결되어 있지만 이는 직원 전용 통로이며 이용객분들은 이 통로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1. 이 통로로 직원 이외에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목격하신다면 즉시 바닥으로 시선을 낮추고 약 1분간 묵념 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저희 직원은 이 통로를 이용하기 전 반드시 눈에 띄는 큰 모자를 착용하게 되어 있으니 구분하기 쉽습니다. 1. 사무실에 용무가 있으신 경우 외부에 비치된 인터폰을 들어 잠시 대기하여 주시면 모자를 쓴 직원이 나와서 친절하게 응대하여 드립니다. 1-3 만약 모자를 쓰지 않은 직원이 나온다면 다시 인터폰을 들고 잠시 동안 눈을 감고 계십시오.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직원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2. 후문으로 입장하시는 경우 경비원의 복장을 한 사람이 체온 측정과 손소독제 사용을 권유한다면 즉시 거절하십시오. 저희 센터는 2020년 이후로 시설 운영 시간 내에는 어떠한 경비 인력도 배치하지 않습니다. 2. 만약 이에 응하시거나 대답을 망설이신 경우에는 그가 당신의 측정 결과를 말하기 전에 귀를 막고 뒤돌아서 빠르게 뛰어나가십시오. 2. 삭제 2-3 삭제 3. 본관의 모든 시설을 이용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문에 있는 명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붙이게 해당하는 경우 절대 문을 열지 마시고 즉시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화장실을 포함한 모든 문이 존재하는 공간에 적용됩니다. 3. 이름이 지워져 있거나 통상적으로 알아보기 힘든 서체 또는 언어로 써져 있는 경우 3. 글씨가 붉은색 또는 검붉은색으로 적혀 있을 경우 3-3 삭제 3-4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경우 4. 시설 입트실 시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문이 완벽하게 닫히지 않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다시 열리는 경우 절대 위를 쳐다보지 마시고 즉시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본관에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지하 1층과 2층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본관으로 통하는 계단 외에는 또 다른 시설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간혹 지하에서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피아노, 바이올린 또는 이와 비슷한 악기가 연주되는 소리가 들린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 연주가 들려오는 즉시 30초 이내에 귀를 막고 제자리에 서 계십시오.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게 최대한 잘 막아주십시오. 5. 귀를 잘 막고 계신다면 저희 직원이 CCTV로 확인 후 최대한 빠르게 귀화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때 직원이 이어 플러그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절대 그의 도움을 받지 마시고 눈을 감고 다른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5-3 만약 귀를 막지 않고 약 30초 이상 듣게 되신다면 영구적인 청력 손실 및 환청, 정신착란 사망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5-4 상기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한 장애 또는 사망 시 도의적인 검사 비용 지급 외에 별도의 보상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6. 본관 4층은 영구적인 폐쇄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은 자유롭게 출입하시되 층계를 벗어나 4층으로 진입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6. 4층 계단에서 복도로 진입하는 방화문은 평소에는 잠겨 있으며 자물쇠로 이중 잠금 및 진입 금지 팻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물쇠, 팻말이 손상되어 있거나 문이 열려 있는 경우 절대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빠르게 해당 층을 벗어나 주시고 저희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상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성의 이유로 4층으로 진입하신 경우 현재는 어떠한 도움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전하게 도와드릴 방법을 찾는다면 새로운 부축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3 삭제 7. 본관 1층의 수영장의 운영시간은 센터의 운영시간과 동일하며 평일은 교육 프로그램이 주말은 자유수영이 운영 중입니다. 등록을 원하신다면 1-2와 1-3을 참조하시어 문에 바랍니다. 8. 수영장은 안전요원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휴식 시간을 교대로 가지며 운영 시간 동안은 최소 1명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8.
만약 안전요원이 아무도 없다면 즉시 퇴장하시고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수강을 2회 연장해 드립니다. 8-2 안전요원이 후루라기를 짧게 3회 분다면 즉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수강 2회를 연장해 드리오니 반드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9. 수영장 이용 고객을 위한 수건이 샤워실 밖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인당 한 장을 이용하여 주시고 사용한 수건은 회수함에 다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9-2 수건은 센터의 자산이므로 가져가시거나 아무데나 놓아두는 행동은 금지됩니다. 9-2 간혹 수건을 집었을 때 수건의 색이 붉은색이라면 절대 이용하지 마시고 회수함에 바로 넣어주십시오. 만약 이 수건을 이용하였을 때는 5-4와 같습니다. 10. 센터 내 정수기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 층 화장실 앞에 1개씩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수기는 월 1회 점검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됩니다. 10-2 저희 센터는 환경 보호에 동참하기 위해 종이컵을 비치해 두지 않으니 개인 컵을 지참하시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 만약 정수기 옆 종이컵이 비치된 것을 발견하신다면 다른 층의 정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종이컵을 이용하셨을 경우 역시 5-4와 같습니다. 10-3 정수기에서 간혹 붉은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화장실 세면대에 개인 컵을 그대로 놓아두시고 가시면 저희 직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음날 빈 컵을 다시 가져가시면 됩니다. 10-4 만약 다음날에도 컵에 내용물이 비어져 있지 않다면 비워져 있을 때까지 그대로 두십시오. 상기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성문화센터 이하센터랍니다. 에서 근무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이루어진 본관과 별관으로 개설되었습니다. 별관은 1년의 사고로 현재 보수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하 내용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숙지하시고 근무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전에 지급하여 드린 지급 품목을 확인하시고 부족한 물품이 있을 경우 즉시 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증 명찰형 2개, 모자 볼캡 프리 2개, 이어플러그 2개, 볼펜 3개. 1. 출퇴근 시에는 반드시 정문으로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후문은 직원 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2 만약 후문으로 출입하였을 때에는 경비원 복장을 한 사람이 체온 측정과 손소독을 권유할 것입니다만 괜찮다고 짧게 대답한 뒤 그대로 정문으로 나가셔서 귀가하신 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시면 결근으로 처리되겠지만 별다른 일은 없을 겁니다. 센터에는 현재 근무 중인 경비원이 없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3 1-2의 상황에서 사무실로 들어온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어떤 급한 용무가 있더라도 그날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본관 출입 시 반드시 지급해드린 모자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출입 시 신변에 어떠한 보장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2-1 기본적으로 지급해드린 모자를 하나라도 분실 또는 파손 시 비품관리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 즉시 새 것으로 지급하여 드릴 것입니다. 2-2 모자는 한번 착용하신 뒤에는 반드시 건물을 벗어나기 전까지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이 사무실을 왕래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시 바닥을 보고 약 1분간 묵념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삭제됨 사무실은 일반적으로 이용객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이는 센터 이용객 모두가 숙지하고 있습니다. 3-1 용무가 있는 고객은 반드시 연결된 인터폰으로 용무를 설명하오니 문을 두드리거나 진입을 시도하는 행위는 무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가끔 모자를 쓰지 않은 직원이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발견하실 경우 나머지 하나의 모자를 손에 들고 나가 눈을 감고 있는 고객에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뒤 용무를 청취하십시오. 3-3 만약 3-2의 상황에서 고객이 눈을 감고 있지 않다면 즉시 손에 들고 있는 모자를 고객에게 착용시킨 뒤 곧장 건물 밖으로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후 고객에게 귀가를 요청하신 후 모자를 회수하여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후 벌어지는 상황은 저희 책임이 아니니 신경 쓰거나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모든 시설의 명판에는 검은색으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간혹 이름이 지워지거나 다른 색으로 적혀 있을 경우 아래의 부칙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알아보기 힘든 서체나 언어, 다른 색으로 적혀 있을 경우에는 검은색 종이로 명판을 가린 뒤 해당 시설을 폐쇄하여 주십시오. 다음날 정상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폐쇄를 해제하셔도 좋습니다. 4. 삭제 4-3 명판이 비어있을 경우에는 명판을 떼어내어 해당 층의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고 화장실 입구에 점검 중 팻말을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팻말이 사라져 있다면 다시 해당 시설 폐쇄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간혹 시설의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올 경우 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절대 금지합니다. 5. 정문으로 건물을 벗어나 후문으로 진입하면 경비복을 입은 사람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때 땡땡실의 문이 잘 닫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즉시 해당 시설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문이 정상 작동할 것입니다. 6. 본관 지하 1, 2층은 주차장으로 다른 시설과 연결되지 않고 본관으로 진입하는 계단 통로만 존재합니다. 간혹 이용객이 귀를 막고 계단에 서 있는 것을 CCTV를 통하여 확인될 경우 아래 부칙을 준수하여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6-1 반드시 지급해드린 이어플러그를 착용하여 주시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6- 이용객이 귀를 막은 채 서 있을 경우 절대 눈을 뜨지 말 것을 안내한 뒤 귀를 감싸서 스스로 막은 귀를 풀지 못하도록 잘 잡고 계단을 하나씩 천천히 올라 정문으로 퇴관한 다음 귀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객은 무사할 것입니다. 6-3 이용객이 귀를 막지 않고 있을 경우 즉시 사무실로 돌아오셔서 아래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것입니다. 이후의 일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7. 본관 4층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입이 금지됩니다. 연결된 계단은 자유롭게 이동하시되 4층의 복도로는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만약 4층 복도와 연결된 방어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시거나 이용객의 민원이 있을 경우 아래의 부칙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사무실에 비치된 검은색 메모지에 볼펜으로 숫자 4를 적으신 뒤 모자에 붙여주십시오. 이때 메모지가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단단히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7- 비품 담당자에게 새 자물쇠와 열쇠 출입 금지 팻말을 지급받으셔서 4층의 방어문을 닫아 자물쇠를 채우고 출입 금지 팻말을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몸의 어느 부분이든 조금이라도 복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7-3 자물쇠를 채우고 난 열쇠는 사무실 내에 위치한 금속 파쇄기에 넣어 주십시오. 8. 수영장은 2명의 안전요원이 이교대로 근무하며 이는 안전요원은 수영장에 상주함을 의미합니다. 안전요원이 퇴근 시에는 사무실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퇴근 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 안전요원 중 한 명이 실종되면 호루라기를 짧게 3번 불어 이용객을 즉시 퇴장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 이용객 목록을 확인하시어 이에 수강 연장 처리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후의 일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해당하는 날 수영장에 진입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8- 만약 퇴근 보고가 없을 경우에도 수강 연장 처리하여 주시면 됩니다만 다음 안전요원 채용이 있기 전까지 사무실의 직원 중 2명이 안전요원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안전요원 근무 수직 및 지급품은 무상 지급됩니다. 9. 각 층의 화장실 앞에는 정수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사고로 인해 종이컵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급적 본인의 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만약 종이컵이 비치되어 있을 시 해당 정수기에 연결된 전원을 꺼주시고 정수기 관리 업체에 연락하여 정수기 교체를 요구하여 주십시오. 당일 즉시 교체 인력이 파견되어 해당 정수기를 교체할 것입니다. 9- 이용 중 정수기에서 붉은 액체가 나올 경우 해당 컵을 정수기가 위치한 화장실 안 세면대에 놓은 뒤 수영장 샤워실에 위치한 수건을 가져와 덮어주십시오. 이후 화장실은 폐쇄하여 두시고 정수기는 9-1과 같이 조치합니다. 9-3 해당 현상을 겪은 이용객의 민원이 발생하였을 시 조치도 9-2와 동일합니다. 10. 센터 내의 세탁물은 협약을 맺은 외부 업체에서 매일 수거하여 세탁을 마친 뒤 가져다 놓습니다. 10- 외부 업체의 직원 역시 모자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이 출입하는 것을 목격한다면 2-3의 수칙을 따라주시고 업체에 연락하여 수거를 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시어 오랫동안 함께 근무하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을 시 시설 총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시온아파트 백사동에 입주하신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온아파트는 2004년 완공된 아파트로 현재 101동부터 114동까지 총 14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약 1300가구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른 동보다 백사동의 임대료가 싼 이유는 해결할 수 없는 그의 현상 때문이며 주민 여러분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막기 위해 안내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 저희 시온아파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저희 시온아파트는 모든 아파트가 25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26층은 넘는 층입니다. 26층은 옥상이 아니며 여느 아파트에서와 같이 저희 아파트에서는 옥상으로 직행하는 엘리베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가끔 인간으로는 보기 힘들 정도로 피부가 창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반드시 몇 호에 사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런 다음 대답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동하십시오. 아래에 없는 경우라면 그건 그냥 창백한 인간일 뿐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302호에 사는 남성, 그의 집에 가도 되냐고 물어보십시오. 아마 그는 흔쾌히 수락할 것입니다. 그의 집에 방문해서 그와 함께 게임을 하십시오. 어떤 게임이든 좋습니다. 그가 만족했다면 다음에도 또 놀아요. 라고 말하고 집을 나오십시오. 그런 다음 계단으로 내려가 백사동 밖으로 나온 뒤 다시 들어가거나 그대로 나가서 볼 일을 보시면 됩니다. 2-601호에 사는 여성, 그녀에게 배가 고프다고 얘기하십시오. 아마 그녀는 자신의 집에 초대해 음식을 대접할 것이며 음식이 나오기 전 당신이 못 먹는 음식을 꼭 얘기하셔야 합니다. 음식이 나왔다면 종류를 가리지 말고 전부 다 먹되 돼지고기는 일절 드시지 마십시오. 식사를 마치면 그녀가 무슨 음료를 원하는지 물을 텐데 차, 커피, 오렌지 주스, 핫초코 중 하나로 답하십시오. 다른 것은 재료가 없으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재료가 될지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 음료까지 꼭 다 먹고 잘 먹었습니다라고 한 뒤에 그녀의 집을 나오십시오. 저희는 음식을 남겼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밥을 먹은 지 3시간 내에는 나타나지 않고 양은 미리 그녀에게 얘기할 수 있으니 배불러서 못 먹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2-3 903호에 사는 남성, 당신이 남성이라면 그에게 고등학교 교과목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하십시오. 아마 그는 기뻐하며 자신의 집에 초대해 과외를 진행할 것입니다. 과목은 어떤 것이든 좋으며 당신이 어떤 과목이 있는지 잘 모른다면 그냥 국어라고 하십시오. 단, 영어라고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과외는 그들의 시간으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것이며 과외가 끝났다면 잘 가르치시네요. 감사했습니다라고 하고 집을 나오십시오. 당신이 여성이라면 실례했습니다라고 하신 뒤에 그에게 일절 말을 걸지 마십시오. 2-4 903호에 사는 여성, 당신이 여성이라면 그녀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아마 그녀는 기뻐하며 자신의 집에 초대해 그림을 그려줄 것입니다. 주제는 어떤 것이든 좋으며 잘 모르겠다면 풍경화라고 하십시오. 단, 가족이라고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10분만 기다리면 그녀가 그림을 다 그릴 것이며 당신에게 선물해 줄 것입니다. 이때 칭찬을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단, 귀신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귀신 그림이 있다면 그 귀신을 짚으면서 잘못 그리셨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그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녀는 그것을 보고 놀라면서 다시 그릴 것입니다. 당신이 남성이라면 죄송합니다라고 하신 뒤에 그녀에게 일절 말을 걸지 마십시오. 2-5 1104호에 사는 늙은 여성, 그녀에게 할머니, 무슨 걱정거리 있으세요? 라고 물으십시오. 그녀는 울면서 길고 긴 이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어떤 반응이든 상관없으니 그 자리를 뜨는 어리석은 짓만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전부 끝났다면 당신의 걱정거리를 얘기해도 좋고 그 자리를 뜨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가 끝날 때 그녀가 당신 사정도 안타깝네요. 라고 하면서 금색 목걸이를 건넬 것입니다. 이 목걸이는 반드시 착용하고 다니십시오.
이 목걸이가 금색이라면 이를 착용하는 중에는 26층으로 향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수칙을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2-6 1402호에 사는 남성, 그에게 친한 척을 하십시오. 그는 잠시 당황하다 곧 당신과 10년지기 친구라도 된 것 마냥 친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와 친하게 지내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좋습니다. 그는 당신을 절대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위험에서 보호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 아파트 밖을 나갈 수도 있으니 밖에서 봤을 때도 인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2-7 1903호에 사는 늙은 남성, 그것에게 하진이가 몇 살이었죠? 라고 물으십시오. 분명 당신과 같은 나이일 것입니다. 그때 저랑 동갑이네요. 신기하다. 라고 답하십시오. 그것은 웃으면서 하진이 또래가 우리 아파트에 있었구나.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나중에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답하십시오. 그런 뒤에는 그것과 헤어져도 좋습니다. 2-18 1903호에 사는 어린 남성, 그에게 혹시 하진이가 너야? 너희 부모님께 얘기 들었어. 라고 말하십시오. 그는 진짜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답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나랑 동갑이네. 우리 친구하자. 라고 할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어려 보이더라도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좋아. 라고 답해 주십시오. 그런 뒤에는 그와 헤어져도 좋습니다. 2-9 2203호에 사는 남성, 그에게 노래를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어떤 노래든 좋습니다. 그 노래가 미발표곡이라도 당신의 자작곡이어도 그는 바로 알고 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 그대의 사랑이라는 노래는 절대 요청하지 마십시오. 노래가 끝났다면 박수를 치며 앵콜을 요청하십시오. 그는 부끄러워하면서 감사하지만 저 지금 좀 늦어서 가봐야 해요. 라고 답하고 그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이후에는 자유롭게 행동해도 좋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만 그날의 노래방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평소보다 노래 실력이 좋아진 당신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반드시 차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10 당신의 호수를 되묻는 경우 절대 사실대로 답하지 말고 2601호라고 답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는 2501호에 산다고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다른 층에 내려도 그것은 당신이 그곳에 산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2601호에 산다는 말을 할 때 2501호에 산다는 답변 외에 답변을 한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것은 그냥 창백한 인간일 뿐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저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인간용 2기와 화물용 1기가 있습니다. 반복합니다. 저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문과 전광판에 인간용이라고 쓰여있는 엘리베이터 2기와 문과 전광판에 화물용이라고 쓰여있는 엘리베이터 1기가 있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에는 탑승하셔도 좋습니다. 단, 가끔 주민들이 식용이라고 쓰여있는 엘리베이터를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 탑승하지 마십시오. 그것의 목적지는 반드시 26층일 것이며 그 엘리베이터의 존재 이유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4. 새벽 2시 3시에는 엘리베이터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때는 전력 낭비를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 전력을 차단할 것이며 그때 작동되는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인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만약 이를 잊고 탑승하셨다면 14층 버튼을 연타하십시오. 그리고 14층에 내린 뒤 1402호에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발이 그것보다 빠르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마 문은 열려 있을 것이고 들어가면 1402호의 남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구면이라면 아마 남자는 친절하게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와 초면이라면 죄송합니다. 5. 저희 엘리베이터에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광고를 부착하여도 좋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인간의 언어가 아닌 무언가로 적혀있는 글이 올라와 있다면 경비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경비실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6. 우리 아파트의 전등은 적외선 감지 방식으로 작동되며 한 달을 주기로 정기적인 교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사람이 없는데도 켜지거나 있음에도 꺼지는 경우는 가벼운 오작동이니 경비실에 신고해 주십시오. 그러나 단순 고장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깜빡이거나 전등에서 일반적으로 고장났을 때 나는 파지직 소리가 아닌 무언가가 찝기는 소리가 난다면 그 즉시 자리에 엎드리고 눈을 감으십시오.
곧 무언가가 당신을 건드리는 느낌이 날 것입니다. 그 느낌이 사라지면 일어나도 좋습니다. 아마 전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7. 계단을 오르내리던 와중 이상하게 높은 계단을 본다면 그것은 함정입니다. 절대 넘어서 가거나 밟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눈을 감은 뒤 5초 후에 뜨면 계단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8. 우리 아파트에는 3월, 6월, 9월, 12월 첫 주마다 소독업체가 방문합니다. 소독은 전액 무료이고 신청한 사람에 한해 진행됩니다. 당신이 소독을 신청했다면 신청한 시간에 소독업체 직원이 올 것입니다. 만약 그보다 빠르거나 늦게 왔다면 인터폰 카메라로 그의 조끼색을 확인하십시오. 검은색이 아니라면 그들은 그저 다양한 사유로 조금 이르거나 늦게 온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검은색이라면 문을 절대 열지 마시고 302호를 먼저 소독해주세요. 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착각했다며 사과 인사를 한 후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의 소독 절차는 일반적인 그것과 다르며 소독 대상은 아마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9. 가끔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여름인데도 굉장히 춥거나 겨울인데도 이상하리 많지 더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 엘리베이터나 계단에 접근하지 마시고 아파트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파트는 복도 일절 난방 냉방 장치를 하지 않으며 이러한 장치는 오직 엘리베이터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9. 만약 무심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셨다면 엘리베이터는 작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계단을 이용했다면 계단이 스스로 움직일 것입니다. 도착한 층에는 라운지가 있을 것입니다. 26층은 아니니 아직은 가망이 있습니다. 내린 뒤에 라운지의 의자에 앉아 그동안 당신이 2-1부터 2-9까지의 주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되새기십시오. 그들 중 1402호 남성을 포함해 7 이상과 구면이라면 당신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5 이상과 구면이거나 1402호 남자를 제외한 7 이상과 구면이라면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5 미만이거나 한 번이라도 만났을 때 수칙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라운지에 준비된 독약을 마셔 자살하십시오. 그 편이 나을 것입니다. 10. 가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풍경이 실의 풍경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럴 일이 절대 없으니 나가지 말고 문을 닫았다가 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나갔을 시 당신은 추락해 라운지로 떨어질 것이며 그 이후는 9-1을 다시 참고하십시오. 11. 새벽 2, 3시에 알람을 맞추지 마십시오. 정 그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한다면 차라리 1시 30분에 일어나십시오. 알람에 자극되는 것은 당신뿐만이 아니며 그들은 식사를 방해받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위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위 규칙만 지켜주신다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용아파트 백사동에 새 관리인으로 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희 시용아파트 백사동의 관리인의 시급은 타 아파트의 관리인 혹은 경비의 그것보다 훨씬 높은 만큼 그만큼의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수칙을 잘 준수하신다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래의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 저희 시온아파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시온아파트 백사동의 관리인은 경비 업무와 관리 업무를 병행하며 월수금과 화목토로 나누어 경비와 관리를 번갈아 합니다. 일요일에는 특수 인력이 오기 때문에 경비도 관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백사동의 관리인은 당신을 포함해서 6명으로 3명씩 2팀으로 구성됩니다. 1팀은 월수금, 2팀은 화목토의 경비를 맡습니다. 관리 업무는 경비 업무에 비해 안전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의미이므로 절대 단독 혹은 돌발 행동은 금지이며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1. 관리 업무의 업무 시간은 3명 전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 주십시오. 5분 정도 늦는 것은 괜찮으나 10분 이상 늦지 마십시오. 만약 사정이 있어 못 오게 된다면 반드시 30분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1-1. 만약 당신이 도착했는데 9시 10분까지 출근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대로 돌아가십시오. 아마 9시 10분까지는 그런 경우를 위해 특수부대가 대기하고 있을 것이니 9시 10분이 될 때 그들과 같이 퇴근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당신은 출근하지 않은 둘의 당일 수당을 전부 받을 것입니다. 죄책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무게에 비하면 그들의 수당은 가벼운 편입니다. 2. 모든 주민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간혹 인간이라고 하기에 피부색이 너무 창백한 주민이 온다면 더더욱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주민 중 친절한 태도를 싫어하는 것은 없으며 그것은 단지 사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3. 가끔 관리실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상식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수칙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3-1. 게시판에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쓰여진 종이가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경비원을 호출한 후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그 이후 그가 종이를 가지고 온다면 관리실 지하실에 있는 촛불에 불을 붙이고 아래 식탁에 있는 술잔에 술을 채운 뒤 종이를 그 촛불에 태우십시오. 그런 뒤 탄 종이는 술잔에 넣으십시오. 그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시 저희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 책임지지 않으며 모든 피해 보상은 당신과 당신 친족에 청구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3-2. 26층 복도에 전등이 나갔다면 금방 조치하겠다고 재빨리 응답한 뒤 전화를 끈 이후 지하실로 들어가 술잔에 술을 따른 뒤 마시십시오. 술을 못하신다면 물이나 이온 음료도 좋습니다. 단, 비타민 워터, 빨간색 등 붉은색 음료는 드시지 마십시오. 저희 시온 아파트는 25층까지 존재하며 그 이상의 층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3. 슬퍼서 전화해봤다. 죄송하다. 그냥 끊으셔도 무방하지만 당신이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안전을 추구하고 싶으시면 괜찮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중간에 전화를 끊지 말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야기가 끝난 후 최대한 그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본인 이야기면 가장 좋으나 없으면 들은 이야기나 지어낸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끝나면 그것은 전화를 끊을 것이며 30분 내로 관리실에 찾아와 당신에게 펜던트를 건넬 것입니다. 그것을 간직하십시오. 4. 이 안내서에 적혀있는 상황 이외에는 절대 지하실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접근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지하실로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겠다면 동료들에게 말하고 관리실에서 나온 뒤 107동 옆에 백사동 제외 전체동 관리실로 향하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이 백사동 관리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5.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후 6시 30분까지는 퇴근해 주십시오. 가끔 6시 20분 즈음 경비원이 당신을 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호출을 받지 마시고 퇴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설명하겠지만 그 시간에는 경비가 없습니다. 6. 간혹 관리실로 도와달라는 무전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경비실에 알려 전 병력이 출동해야 하며 목적지는 옥상입니다. 그러나 만약 도와달라는 목소리에 주인이 심하게 웃거나 도와달라는 말에 26층으로 와달라는 말이 있으면 그 즉시 무전기를 파괴하고 순찰 중인 경비를 호출하십시오. 경비 업무 중에는 위험한 상황이 많고 자칫 잘못하다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을 위한 수칙은 관리원 여러분께도 해당되니 반드시 전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수칙은 주민들과는 다른 관리원 여러분들에게만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경비원에게 지급되는 물품입니다. 경비복 1벌, 테이저건 1개, 권총 1개, 여분 총알 30개, 손전등 1개, 무전기 1개. 1경비 업무는 3명 이상이 해 각각 낮 오전 11시, 오후 6시, 밤 오후 7시, 오전 2시, 새벽 오전 3시, 오전 10시 중 하나를 맡아 7시간씩 진행됩니다. 다른 시간에는 상관없으나 밤 시간 경비원은 10분 일찍 퇴근을 추천드리며 새벽 시간 경비원은 10분 늦게 출근을 추천드립니다. 2. 경비 업무는 크게 순찰과 기타 업무로 나누어져 있으며 순찰은 4시간에 한 번씩 총 2번 진행하시면 되며 1층부터 25층까지 차례대로 계단을 오르면서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기타 업무는 택배 수령, CCTV 감시 등이 있으며 순찰하지 않는 시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순찰 도중에 당신의 동료 경비를 만난다면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마시고 시간을 착각했다네. 아직 자네 시간이 아니야. 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이 당신 팀의 경비와 소통 오류가 없었다면 순찰하는 경비는 당신 하나일 것입니다.
4. 순철중 3층을 지날 때 8비트 게임을 하는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302호의 초인종을 눌러 이웃들이 불편해합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하십시오. 그 정도의 큰 소리는 일반적인 기계에서 날 수 없으며 그런 소리를 낸다는 것은 특정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5. 순철중 14층을 지날 때 1402호의 초인종을 누르십시오. 10초 내로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면 지나쳐도 좋습니다. 그러나 키가 큰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나온다면 택배 왔습니다. 너무 안 찾아가셔서요. 라고 해주십시오. 그는 알았다고 한 뒤 경비실로 가 택배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가 다시 돌아왔다면 가볍게 인사를 한 뒤 마저 순찰하시면 됩니다. 그 택배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그는 꽤 친절하며 당신이 묻는다면 내용물을 당신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차라리 난간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순철중 26층으로 가는 계단을 본다면 절대 관심을 주지 말고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저희 아파트에 26층은 없습니다. 만약 26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다면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도 반드시 26층으로 향하므로 절대 계단을 이용하지 마시고 엘리베이터로 내려오십시오. 7. 만약 모종의 사유로 26층으로 향하였거나 혹은 라운지에 도착하셨다면 당신은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적이며 반드시 아래 수칙대로 해야만 그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7-2. 펜던트를 받은 경우 그 펜던트를 손에 쥐고 눈을 감은 뒤에 천천히 열을 세십시오. 열을 센 후 눈을 뜨면 아마 당신은 경비실에 있을 것입니다. 그 즉시 퇴근하시고 집에 오는 길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시하십시오. 당신이 아는 얼굴이어도 무시하셔야 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날은 절대 나오지 마시고 펜던트와 3m 이상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날 밤에는 지독한 악몽을 꿀 것이며 다음날 펜던트는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7-2. 펜던트가 없고 당신이 평소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그들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술했든 모두 가족이며 마주치는 모든 유기체를 지급한 테이저건이나 권총으로 쏘십시오. 다리를 쏘는 것을 추천하며 당신의 사격 실력만을 믿으면서 비상계단으로 향한 뒤 무조건 옥상으로 향하십시오. 옥상으로 향하신 뒤에는 무전기로 관리실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때 절대 웃으면 안 됩니다. 도움을 요청한 후에 역시 방심하지 말고 모든 유기체들을 권총으로 쏘셔야 합니다. 15분 내로 전 병력이 출동할 것이며 그때까지 지원이 도착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7-3. 펜던트가 없고 평소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을 경우 이 경우에는 그들에게도 비상 상황이며 당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총으로 쏠 생각 마시고 경비복을 벗은 뒤 최대한 미치광이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들은 절대 속지 않으며 모른 척 한다고 해도 단지 당신을 연민하는 것 뿐입니다. 인간처럼 생긴 것에게는 이것이 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유기체와 마주쳤다면 죄송합니다. 만약 운이 좋게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데에 성공했다면 7-2와 같이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출된다면 즉시 302호, 601호, 903호, 1104호, 1402호, 1903호, 2203호에 모두 들러 감사 인사를 하십시오. 이후에는 그들을 제발 친절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수칙과 주민농 수칙 모두 잘 준수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경고. 500m 앞에 위치한 소망대교는 잇따른 사망사고와 실종으로 2007년 6월 11일 불호 폐쇄되었습니다. 매우 위험하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해서동에 용무가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약도를 참조하시어 해서대교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도. 경고. 이 교량은 매우 위험하므로 통행하지 마십시오. 300m 앞에 위치한 소망대교는 폐쇄되었습니다. 경고. 이 교량은 매우 위험하므로 통행하지 마십시오. 100m 앞에 위치한 소망대교는 폐쇄되었습니다. 경고. 이 교량은 매우 위험합니다. 절대 진입하지 마십시오. 안전하게 되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래 약도를 참조하시어 해서대교를 이용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타이어가 조금이라도 소망대교에 진입할 수 있으니
천천히 후진하시어 공간을 확보하신 후 돌아가십시오. 만일 이유 없이 이곳을 통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지속적으로 든다면 부산광역시립초자연재난관리본부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연락처 051-4489. 이 경고를 무시하고 진행할 경우 사망, 실종, 신체훼손, 정신이상, 사지절단 등 참혹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톨게이트 이용요금 소용 1,200원, 경차 600원. 경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여기서부터는 소망대교입니다. 잠시 차량을 정차하시고 이 영수증에 적힌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십시오. 방금 통행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톨게이트 직원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셨다면 15분 정도는 정차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그 이상은 정차하지 마십시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부디 살아서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0. 톨게이트 직원과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이미 마주쳤다면 그것은 곧 창문을 두드리며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새끼손가락을 물어 출혈을 낸 후에 본 영수증을 붉게 칠하십시오. 글자 부분을 전부 덮을 정도로 칠하셔야 합니다. 영수증을 완전히 피로 칠하셨다면 창문을 내려 건네준 뒤 입을 최대한 벌리십시오. 직원이 확인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영수증을 입에 넣어준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꼭꼭 씹어 삼키는 걸 보여준 뒤 재벌급을 요청하십시오. 직원은 친절히 새 영수증을 건네줄 것입니다. 만약 영수증을 본 직원이 자신을 속이려 했다며 화를 낸다면 도망칠 생각 마시고 가만히 눈을 감으십시오. 1.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룸미러와 사이드미러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다고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망대교에 진입한 순간 그것은 언제나 당신의 뒤에 있습니다.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이 소망대교는 일자로 곧게 뻗은 1963m의 교량이며 갈림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행하다 보면 분명 갈림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두 길 중 하나는 함정입니다. 그 길의 끝은 존재하지 않으며 되돌아가는 길도 무한할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내비게이션을 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내비게이션 이용 방법입니다. 2-1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해서 어린이 대공원으로 입력하십시오. 해당 사업지는 파산한 지 오래되었으나 소망대교에 진입하였다면 목적지가 검색될 것입니다. 화면이 노이즈로 뒤덮이고 안내 음성만 들린다면 정상입니다. 갈림길을 만났을 때 내비게이션 음성이 안내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화면이 노이즈로 가려지지 않고 평범한 지도로 표시된다면 즉시 화면을 깨뜨리십시오. 휴대폰 내비게이션 어플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창밖으로 휴대폰을 멀리 던지십시오. 화면에서 손가락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재빨리 자살하십시오. 그것에게 붙들리기 전에 신속히 죽어야 합니다. 단 난간을 들이받아 바다로 뛰어드는 건 끔찍한 생각입니다. 바닷속 그것들은 당신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3. 후진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운전을 잘하더라도 당신의 차는 난간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4. 1차선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7-2 항목의 경우를 제외하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1차선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1차선에 진입했다면 즉시 차량을 세우고 죽은 척을 하십시오. 약 30초 뒤 창문이 모두 깨지며 스산한 기운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눈을 감고 숨을 참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더듬고 호흡을 확인하는 게 느껴질 것입니다. 절대 꼼짝도 하지 말고 숨을 참으십시오. 움직이는 것보다 호흡이 더욱 위험합니다. 그것이 나갔고 나라는 직감이 든다면 반드시 느껴질 것입니다. 즉시 가속 페달을 밟아 신속히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십시오. 그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1차선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4-1 갓길 또한 진입하지 마십시오. 갓길은 더욱 위험하여 진입 즉시 차량은 난간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5. 차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10번 항목에서처럼 극히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내리지 마십시오. 무엇이 보이고 어디로 가고 있던 어느 순간 넘어지게 될 것이며 난간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알립니다. 난간 아래는 그냥 바다가 아닙니다. 6. 규정 속도를 유지하십시오. 규정 속도는 90 미만 45초가입니다. 규정 속도를 넘지 말게 되도록 빠른 속도를 유지하십시오. 그러나 시속 90을 넘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관련 항목이 아닙니다. 부디 이 경고를 무시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7. 600m 구간 즈음에 다른 차량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것이 아니며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차량 종류에 따른 대처법입니다. 7-1 1차선으로 주행 중인 차량 번호 7070 흰색 소나타. 2차선으로 나란히 주행하면서 속도를 맞추십시오. 어느 순간 상대 차량이 사라진다면 잘 대처한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방향 지시등을 켜며 당신 앞이나 뒤로 끼어들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절대 비켜주지 마시고 창문을 내려 해서 어린이 대공원은 좌회전입니다라고 크게 소리치십시오. 그것이 비상등으로 감사를 표한 뒤 난간을 들이받아 추락했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만일 그것이 1차선 밖으로 나왔다면 신속히 자살하여 그들과 하나가 되는 일을 방지하십시오. 7-2 1차선으로 서행 중인 차량 번호 8773 파란색 BMW 5 시리즈 차량. 위협적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 그것의 앞을 가로막으십시오. 그것은 상향등과 경적을 남발하여 분노를 표출할 것입니다. 창문을 내려 욕설 등으로 도발한 뒤 브레이크를 밟아 그것을 멈춰 세우십시오. 완전히 정지된 것을 확인 후 신속하게 2차선으로 나오십시오. 이 모든 행동은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2차선으로 나왔다면 속으로 30초를 세면서 자살하기 위한 도구를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30초 뒤 BMW 차량의 창문이 모두 깨지고 난간 아래로 추락한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차량 유리가 깨진다면 그 자리에서 죽으십시오. 절대로 산채로 그것에게 잡히면 안 됩니다. 7-3 4차선으로 주행 중인 차량 번호 0527 15톤 덤프 트럭. 그것은 당신을 발견한 즉시 옆에 붙어 1차선이나 갓길로 밀어내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트럭 운전석을 주시하십시오. 지저분한 중년 남성이 탑승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졸고 있다면 경적을 울려 깨우십시오. 위협을 그만두고 비상등을 전멸하여 사과한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목이 기괴하게 꺾인 상태로 당신을 응시하고 있다면 자살을 위한 도구를 준비한 뒤 살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운전 실력이 출중하다면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에게 밀려 갓길이나 1차선에 진입하였다면 즉시 자살하십시오. 8. 1km 구간에 이르면 시간에 상관없이 한밤처럼 어둠이 깔리고 가로등이 모두 깨질 것입니다. 즉시 시동을 정지하고 정면을 응시하십시오. 곧 10여 미터 앞에서 다리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양옆 난간 너머에서 그것들이 기어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곳으로 느적느적 걸어가 스스로 뛰어내릴 것입니다. 2006년 소망대교 붕괴 사고로 친족을 잃은 분이라면 익숙한 얼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정면을 응시한 채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십시오. 모두 뛰어내리고 난 뒤 다리가 스스로 복구되면 시동을 켜고 진행하십시오. 이때 창문을 내리고 최대한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라고 소리치십시오. 9. 1.5km 구간에서 7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도로변에 서서 난간 밑을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차를 세우고 지훈아 여기서 뭐하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울먹이며 엄마랑 아빠가 빠졌어요 라고 한다면 무시하고 지나가십시오. 그것이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일단 뒷좌석에 탑승시킨 뒤 내비게이션 음량을 0으로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갈림길이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만일 이번 항목의 설명대로 내비 안내와 반대로 진행한다면 그것은 틀린 길로 향하는 걸 알아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살 방법은 없습니다. 차라리 안내를 포기하여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절반이라도 확보하십시오. 10. 소망대교 출구는 쇠사슬과 콘크리트 구조물로 막혀 있습니다. 쇠사슬이 소망대교와 지상의 경계입니다. 쇠사슬과 10걸음 내에 차량을 세우고 온 힘을 다해 달려 쇠사슬을 넘으십시오. 뒷자리에 당신이 지훈이라고 불렀던 것이 타고 있다면 더욱 빨리 달려야 합니다. 양다리가 무사히 쇠사슬을 넘어갔다면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는 마십시오. 죽지는 않겠지만 그곳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곳과 충분히 멀어진 뒤 대기 중인 요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위험관리에 따른 책임은 부산시에 있으므로 소정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 행동 수칙을 참고하시어 부디 생존하시기를 바랍니다. 탈출에 성공하신다면 해당 영수증은 불태워 없애주십시오. 행운을 빕니다.